기념사업에서 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전라남도 한국대행진 인간인 희생자 유족 회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또 우리 영광 국민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아들 꼴 돼가지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큰절 한번 올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큰아버지가 한국전쟁 일어나기 한 달 전에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이렇게 그 군섬의 남중리 저수지 건너편의 야산에서 집단 학살을 당하셨죠. 그때가 1950년 5월 20일입니다. 또 장남이 이렇게 한국전쟁 때 그렇게 기병 행사하다 보니까 집안이 완전히 난리 났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그런 다 여기 유가족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오늘 이런 두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하나는 전남에서 왜 이렇게 한국전쟁에 우리 전남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냐. 두 번째는 우리 영광에서 전남 중에서 우리 영광에서 2만 5천에서 약 3만 5천 명으로 추정되는 인간인 학살이 자행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영광에서 왜 전라남도에서 그 많은 시군군이 있는데 왜 하필 유독 영광에서만 지금 같으면 한평, 곡성, 구례 인구가 3만 명이 이하죠. 일개 군이 4개월 사이에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입을 당한 거죠. 지금 같으면 4개 군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인구 규모입니다. 2만 5천에서 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공식 통계 기록은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부 측에서 기록한 걸 가지고 또 좌익발제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만 주로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오늘 강연을 좀 들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국전쟁에 있어서 우리 영광군 유령탑이죠. 잘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워질 비석입니다. 여기에 우리 영광군의 희생자 분들의 이름이 다 여기에 명시될 거고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 그 당시에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면전이죠, 전쟁이. 근데 유달리 우리 우리 전남 지역, 호남 지역이, 특히 이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 충청도나 경상도가 다르게 이 전남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유달리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한국전쟁 기간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 전남만에. 자, 우리 전남에서 일어났던 저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잘 아다시피 좌익발치산과 경찰 토벌대예요. 저 두 세력이 밤에는 좌익발치산이 지배를 하고요. 낮에는 군경위 토벌대가 지배하는 소위 말해서 이중 권력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죽어나간 분들, 학살당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유족들의 친인척 부모님들입니다. 양대 세력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도륙을 당한 분들의 학살을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대전에 있는, 저 대전시에 있는 그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대전 형무소에서 한 7,000명을 잡아다가 500m의 구덩이를 파가지고 학살했던 그 현장. 이거는 우리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입니다. 군경에 의해서 미국 CIA 그쪽 사람들 같이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대전에서 영군에서 근무할 때 제가 자원봉사라고 여기 실제 유해발굴 자원봉사를 한번 갔었어요. 하루 동안. 저기 한 3년 전입니다. 여기 저 뼈가 다 보시죠? 유해가. 자, 보시다시피 전남 지역에 좌익에 의해 피살자예요. 이거는 이승만 정권이 1952년 3월 달에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기록 자료입니다. 자, 좌익에 의한 피살자예요.
우리 호남 지역은 타 지역과 다르게 좌익에 의한 피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59,964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71.6%를 차지해요. 43,511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 측의 기록이고 실질적인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 인구가 우리 영광의 어떤 기록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각각 주체들이 그 기록 통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쪽을 민간인 학살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양한 분들은 공통된 의견이 뭐냐? 영광에서는 25,000에서 35,000명이 주상을 해요. 근데 이승만 정권에서 우리 영광군의 통계 기록을 몇 명이나 했냐면 21,225명이에요. 엄청나죠. 지금 같으면 저 일개 군의 인구 같아요. 21,225명.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 호남 지역은 타 지역과 다르게 좌익 세력에 의해서 학살자가 굉장히 많아요. 공권력의 즉 군경토벌 때 의해서 학살자가 적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경기도 25,000, 서울 1,300, 2,500이면 경기도가요. 충남이 3,600, 전북이 5,000이에요. 그 전남이 몇 명이에요? 43,000입니다. 단위수가 달라요. 자, 제주 2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자료는 통계 수치는 불명확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신뢰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전남 지역은 왜 타 지역에 비해서 유독 학살자가 많았을까? 두 번째, 영광은 왜 전남 지역에서도 유독 영광에서만 그 엄청난 학살자가 일어났을까?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강연이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시죠. 전남 지역이 타 지역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민간인 학살자가 자행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서 답은 뭐냐? 크게 이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자, 동학농민혁명운동이나 모든 사회 근원운동은 지주와 소작의 관계입니다. 왜? 그때 당시는 농업이 기반 산업이기 때문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자와 땅이 없는 자, 소작을 짓는 소작 혹은 노비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한 많은 사회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 신분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만들이. 그것을 표출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동학농민혁명운동 때.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근데 한국전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두 번째는 뭐냐? 친일 미 군정이 들어와서 친일 경찰이랄지 친일 관료들로 전당을 다 속탕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 다시 등용을 해요. 왜? 미 군정이 통치를 하려니까 통치를 하려는데 그 등용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관료들 다시 재등용하고 친일 경찰을 다시 등용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호가호일 미군을 믿고 미 군정을 믿고 또 엄청나게 갑질을 해대면서 폭력, 부정부패 이로 말할 수 없는 또 우리 국민들도 가혹하게 또 그렇게 하는 이 친일 경찰과 그러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나중에 크게 문제들을 많이 일으켜요. 제주 14연대 사건도 이 친일 경찰들에 의해서도 폭발하게 된 하나의 작은 요인에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한 겁니다. 일제 식민지, 서양 제국의 식민지를 당한 동아시아의 국가의 식민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보다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더 훨씬 더 이 투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때 당시 소련의 레닌이라는 사람은 약소 민족들 해방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힘입어서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일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당시의 식민제국 하에서의 일반 주민들은 그런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 즉 사회주의를 선호하고 지지하는 인구가 70%가 돼요. 10명 중에서 7명을 사회주의를 지지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호남에 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취한 사람, 그리고 항일 독립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밑바닥에 깔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결정타가 이겁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타 지역에 비해서 왜 그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학살을 많이 당했냐라고 했을 때 호남에서는 정규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북한 인민군하고 우리 국군하고 정규전이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호남에서는 한 번도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방에 있는 좌익 빨치산들이 중동할 수 있는 공간적 배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자기는 천하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저 경상도 보시죠. 거기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그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간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지금 전투를 보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저 민간인들 너 뭐 부여했냐 어찌냐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실질적으로 이 학살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전투가 없었던 우리 전라도 이쪽 지역은 좌익파치산들 김일성이 중앙에서 노동당에서 파견되어 온 정치 지도, 정치 보위부 이런 세력들이 지방 좌익 빨치산들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교육을 해낸 겁니다. 특히 1950년 9월 28일 2300작전이 시행이 됐죠. 그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우리 호남의 희생자 중에서 80%가 그때 발생을 해요. 10월, 1950년 10월, 11월, 12월, 1월 이 4개월 동안 5만 4천, 5만 9천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80%가 그때 다 교육을 당합니다. 양 선생이랑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광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영광이 이승만 정권에서 총기다려면 21,225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영광 인구는 얼마였냐? 라고 했을 때 89,000명이었어요. 89,000에서 25,000명이 어떻게 돼요? 옆집 건너서 제삿날이 지었어요. 우리 동네도 제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저 큰아버지 제사 지는 날 옆 동네 또 제사. 옆 동네 아니라 옆집. 알고 보니까 다 그렇게 독립당 희생이 됐어요. 자, 영광은 그러면 특이하게 영광은 왜 25,000명이 나는 거예요? 왜 35,000명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산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통계자료에서도 21,225명이고 그 이유가 뭐냐 해서 첫 번째 뭐냐? 영광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법성포란 지역이 조창이 있었어요. 조창이 뭐냐면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그때 세금은 뭐예요? 쌀로 붙죠. 쌀을 수집해가지고 법성포에서 좋은 선을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저 강릉창으로 막고 강릉창으로 실어나르는 겁니다. 그 법성포가 조창이라 보니까 쌀이 많이 모이죠. 그 사람이면 쌀만 옵니까? 사람도 오죠.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모여요? 물류가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니까 돈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영광 법성포에는 해상에서 파시가 있어요. 파시. 배 위에서 이렇게 생선 팔고 하는 것들이. 세금을 납품을 했다는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장사꾼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파시라니까 법성포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구가 많아. 야, 법성 영광을 가면은 먹고 살만 나도 아니고 인구가 막 들어와. 인구가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서 돈이 많이 벌죠?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을 교육을 시켜. 그러니까 광주로, 서울로, 한양으로, 평양으로, 일본으로, 북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조기상 씨, 우리 영광이 유명한 조기상 씨 아버지가 북경대학교 나왔어요. 자, 그런 것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식들 교육을 시켜요. 두 번째, 1896년, 고종황제 때, 1896년 9월 17일 날 학부령조 5호를 발행해가지고 우리 전남 지역에서 우리 영광하고 순천만 근대 교육의 시범 선전적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근대 교육, 자유평등 이런 사상들이 유입이 엄청 되면서 진보적 사상들이 영광의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를 중심으로 쫙 그 기대를 깔게 되면서 계속 그 진보적인 사상이 유통이 돼요. 여기다가 방학 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 이 애들이 또 같이 와서 같이 진보적인 사상을 굉장히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광은 젊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식화되어 있죠. 지금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체육관 사건이니 각종 여러 가지 사회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영광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46년 2월 19일 날 인민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는데 해방 이후에 여운형 선생, 안재홍 선생이 있어요. 이 두 양반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해방 이후에. 그런데 미 군정이 9월 8일날 들어온다 하니까 9월 6일날 경기 여자고등학교에서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해요. 거기에 주석을 이승만을 세워요. 그런데 미 군정이 들어와서 보니까 10월 10일날 남한에서의 합법정부는 미 군정 외에는 다른 각 불법단체가 강제 해산을 시켜요. 그러니까 조선인민공화국이 해산이 돼요. 근데 조선인민공화국이 그 밑에 지방에 지부들이 있었어요. 그 지부가 이름이 뭐냐? 인민위원회예요. 해방, 한국전쟁 이전에 인민위원회와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인민위원회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빨치산 이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인민위원회고,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 조직이에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미 군정에서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 강제적으로 해체를 시킨다. 여기에서 실은 엄청난 큰 불상자가 싸게 불씨가 이제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영광은 9월 말에 영광은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거기에 위원장이 조희충이라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치안대장이 누구였냐? 정진산이라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영광에서 40년 2월 19일 날 미군 제6사단 20년대 53중대가 우리 영광 이쪽을, 강주 이쪽, 한평 이쪽을 들어가게 돼요. 그 53중대가 미군이 들어올 때 전남 경찰청에 이 경찰들 20명하고 헌병대가 돌아가가지고 영광 경찰서 가서 저기 인민위원회에 치안 담당했던 정진삼을 해임시키고 조희충 인민위원장 겸 군수였던 사람을 해직시킵니다. 그때 엄청나게 무력 충돌이 있어요. 거기 인민위원회에 했던 그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 보급성을 명분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따르는 젊은 친구들이 다 어디로 와요? 불박사 어디 가고 태춘선 어디 가고. 여기서부터 우리 전라남도 전국에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기 나타나요. 인민위원회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빨치산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서 이 현상이 참 우리 영광만의 아주 특이한 지역인데요. 1949년 1월 21일에서 1950년 6월 2일까지 영광 관내에서는 빨치산하고 군경이 30여 차례 교전이 일어납니다. 자,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귀한 자료예요. 이 자료가 보십시오. 1949년 1월에서 50년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49년 1월 21일부터 50년 6월 2일까지입니다. 15개월 동안 우리 영광군은 타 지역과 다르게 전시 상태였어요. 이게 영광에서 대규모 학살이 자행하게 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영광은 전시 상태였어요. 빨치산하고 경찰들하고 이렇게 충격들이 주고받는 30여 차례가 있었어요. 곳곳에 15개월 동안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2주 동안, 2주 전까지. 그러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빨치산들이 산에 곳곳에 잠복해 있었겠어요. 그죠? 그죠? 이게 가장 타 지역은 이런 데가 없어요. 영암에서 파출소하고 면사무소를 공격한 사례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진압이 됐고 우리 영광처럼 이렇게 15개월 동안 거의 준전시 상태에서 군경하고 그 다음에 토착 빨치산들하고 총격전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영광군이 타 지역과 다르게 대규모로 2만 5천에서 3만 5천 명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조적 환경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군경에 의한 영광군의 늦은 수고. 자, 7월 23일 날 북한군 인민군 6사단이 고창 이쪽으로 해서 들어와요. 지금은 영광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도로가 잘 되어 있지만
불갑산부터 시작해서 밀제 이쪽 태천산, 장암산, 태천산 에서 이쪽은 다 저기 산으로 있었기 때문에 육산 통로가 수월하지 않아요. 저 고창 쪽은 그나마 야산이라 사이사이로 해서 육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북한군 육사단이 15연대가 치고 내려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10월 23일 날 인민군이 우리 영광으로 진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얘들은 바로 저쪽 순천 방향으로 퇴각하면서 선진강 넘어서 마산에서 미군 제25사단에 의해서 격파되면서 나중에 밤에 태백산을 타고 북한으로 월북을 하죠. 그 잔당 세력들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현상이라는 남부군 빨치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만 해서 6만 명에서 7만 명. 자, 영광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1사단 있죠? 11사단 20년대 2대대 5중대 한평에서 엄청나게 학살을 저질렀죠. 그놈들이. 그 11사단 내하의 3대대가 목포에서 무안을 거쳐서 한평으로 와서 우리 영광으로 들어오는 데가 언제냐? 10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23일 날 인민군에 의해서 우리 영광군이 인민군 북한 김일성의 치하에 있다가 그해 동년 7월 23일 날 10월 30일 날 11사단 3대대가 우리 영광읍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수복이 돼요. 그런데 영광읍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수복이 되냐? 불완전한 수복이에요. 나중에 이 군경은 이 군대는 이 11사단 3대대는 다른 빨치산을 초보를 해야 돼. 저 하순에 있는 저기 백아산에 있는 그 전남보호당 사령부가 다 있거든. 거기를 토벌을 해야 되니까 다니고 여기 누구한테 맡겨줘? 경찰한테 맡겨요. 나도 경찰서에서 여기가 출퇴근해. 낮에만 와요. 밤에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성은 11월 19일 날 수복이 돼요. 나머지 백수, 염산, 군남, 불갑 이 4개 지역은 어떻게 되냐? 1951년 3월달, 2월, 3월달에 가서 수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십시오. 10월, 11월, 11월, 1월, 2월, 3월 6개월간 백수, 군남, 연산, 불갑은 그때 수복이 돼요. 그럼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냐고요. 수복이 늦어서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영광이 바로 이 수복이 늦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군경에 의한 수복이 타 지역보다 현저하게 늦었어요. 그럼 영광이 왜 수복이 늦었냐? 영광은 지리적으로 보면 제일 서쪽에 붙어 있어요. 해안가로. 11사단은 저 경남 상단진에서 11사단이 창설이 되고 그 해야 20년대도 거기서 창설이 돼요. 그게 다 9월 초 8월 말에 창설이 돼요. 그래도 이제 걸어서 오다가 토벌대를 빨치산을 또 토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군대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11사단이 토벌부대를 만드는 부대거든요. 근데 이 11사단 이 부대가 나중에 51년 3월달까지 토벌을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4월달에 저 최전방 설악산 향동으로 이동을 하고 그 공백을 누가 메꾸느냐? 백선엽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양반이 토벌부 사령관이 돼가지고 저 8사단 오뚜기 부대하고 저 동해 쪽에 있는 수도사단을 이쪽 전라도로 들어오게 경상남도 전라도 쪽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리산을 반으로 잘라서 그 위에는 8사단 오뚜기 부대가 토벌을 하고 그 밑에는 수도사단이 토벌을 해요. 수도사단은 그때는 8사단은 트럭을 타고 내려와요. 밤에만 내려와요. 수도사단 동해에서 군함을 타고 요수로 해가지고 순천 요수로 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또 살상이 대규모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영광군이 우리 전남과 영광군이 이렇게 엄청난 사륙전이 일어난 것은 뭐냐? 실질적인 것은 수복이 늦었다. 그 과정 속에서 좌익들의 코너에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긴장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일반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사륙하게 된 그러한 직접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을 상영할 겁니다. 그 동영상은 영광군에서 가장 빨치산들이 심하게 준동했던 지역이에요. 자, 이거는 여기는 제 동네입니다. 군섬의 남견이라는 지역인데
저희 집 앞에 동산이 있어요. 거기다가 대포, 곡사포, 직사포가 아니라 곡사포로 4km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여기다가 데려고 엄청나게 쏘게 됩니다. 겨울에. 여기 지금 저기 1월달, 2월달이죠. 이때 국군에 있는 국군 토벌대 이 애들이 우리 동네에 동산에다가 대포 5문인가 6문을 세워놓고 여기서 며칠 내날을 계속 수리봉이나 깍봉을 향해서 퍼붓습니다. 그 현장에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6.25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대학살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큰 슬픔이자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한국전쟁을 전후로 우리 전남 영광 지역에서 자유가치상과 공정토벌대에 의해 자유된 민간인 대학살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상규명을 이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기에 지금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누구 배우관에 차려줄게. 돈도 죽이라고 헛도 죽어. 여가 그런 일이 있어. 그 아버님 부모님을 죽인 거예요? 죽으라고 그러고 pis다고 있었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찾으려고 보니까 여기서 그 물가에는 아니고 저 중간쯤 그가 계셔서 찾았는데 시체가 하여튼 여기 그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십 구가 있는데 그 개들이 물이 빠지니까 그 시체를 다 뜯어먹더라고요. 근데 물에 절반 잠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위에 쪽으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 추측에 물에 잠긴 사람이 있는데 잠겨서 물에 떠나다간 사람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얘기 없고 어떻게 해서 그냥 뭐 사남인가 어딘가 그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래서 군인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세수를 했겠어요. 무엇을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몸은 세약을 또 세약이 됐는데 못 먹어버리니까 이제 일이 걸려서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생후 2개월 된 동생 네. 영양실조로 네. 제대로 이제 전문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고 예. 한개 앞에 탐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본 게 딱 아버지가 그 시기에도 어떻게 옷을 다 갈아입고 지금 몰라. 양복을 입고 무한 입었다고 버려버리고 아이사스 바에다 제껴만 입으시고 딱 머리를 맞아버렸다고. 그래갖고 여기 뒷목이 있으니까 깐치가 됐지. 거기서 보고 꽉꽉 한 거예요. 그 죽은 고기를 먹거든. 깐치가 까치를 봤네요. 깐치를 바꿨지. 은행나무 밑에서. 그러니 이제 어쨌거나 누가분이 또 돌아가셨다. 그래서 누님네 집으로 가가지고 가마니를 뜯어있냐. 쌀을 덮으려고. 나는 옆에 가도 못 얻고 어머니는 옆에 가서 딱 덮더라고. 저희 아버님이 끌려간 것은 자익의 누명을 쓰고 끌려가가지고 군산 교도소에 계시다가 그때는 옥구군 민영, 지금은 군산시 민영입니다. 거기 불판에서 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처참합니다. 왜 하필이면 독립운동을 중국 상해 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시지? 왜 만주 쪽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좌익으로 몰려가지고 그런 길을 다니는가 하는 가슴이 정말 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 삼철 강터에 공적 상경의 그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기도하고 앞서 5분 어르신들께서 질문했듯이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을 전후로 우리 영광 지역에서 자행됐던 양민태 학살, 우리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도 엄청난 큰 비극적인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시 잔악하게 살해하고 학살했던 좌익파치산들의 본거지였던 이곳 백수읍 구수산 갑봉정상에 서 있습니다. 저기 건너편 보이시는 저 수리봉은 궁전 토벌대가 주둔했던 곳으로서 그곳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거리로 2km 지점에 있는 이 갑봉에서 서로 간에 무차별적인 총격전과 교전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참혹하고 비참했던 그 당시의 역사를 알고 있는 양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동족 성장의 비극이 자행되어 있던 이곳 깜봉 정상에 올라와서 보니 너무나도 애통스럽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양 세력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이 인권적 대학살은 우리 지역사회가 큰 멍해를 안고 74년 동안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혹은 미래를 살아가는 세대를 위해서도 국가가 당시에 희생당했던 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우리 영광 지역사에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영광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못 봐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주최 측에서 딱 50분까지만 하겠는데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죠? 55분 남았죠? 예. 아, 3분 남았습니까? 예. 자, 쭉 보셨죠? 예. 박수 한 번 더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이 행사를 신부를 주도했던 분은 우리 영광의 정한상 회장님하고 우리 앞에 여기 계신 정천수 사무국장 협상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산을 올라왔냐면 그냥 모르겠어요. 거기에 우리 홍의상 PD님 여기 와 있나요? 홍의상.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자, 우리 유가족 여러분, 이제 다른 건 없습니다. 오늘 유령제 추모식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이게 어떻게 했냐고? 죄 없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영령들에 대한 추모와 두 번째 우리 유가족들 간의 화해란다 화목, 단합.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추모제를 지내는 궁극적인 의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공권력, 즉 경찰이나 군경, 우리 청년단체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만 보상을 받게끔 했는데 한국전쟁에서 좌익에 의해서 우리 호남 지역은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새누리당, 한누리당, 특정 정당을 비판해서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이니까요. 좌익에 의해서 적대 세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 하겠냐, 가서 김일성 아들 김정일한테 청구해라.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한테 청구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국가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국가가 왜 존재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기본 의무예요. 존재 이유예요. 그것을 할 수 없으면 그 국가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전쟁 때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이 넘어왔던 누가 넘어왔던 침공했던 이승만 정권에서 그것을 막지 못하고 제2의 전선이었던 호남 지역에서 이렇게 엄청난 좌익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무를 방기했던 그 행태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양하고 바꾸고 말이죠. 좌익에 의해서 혹은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명예회복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 3명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제가 여기 살펴보니까 적대 세력에 의한 명예회복과 적대 세력이라는 것은 인민군하고 좌익발치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적대 세력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보상,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정확한 명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 우리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게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두 번 다시 전원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민주 정권은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적대 세력에 의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 유가족들에서 철저하게 단합을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서명을 하셨죠. 그렇죠? 옳죠? 맞죠? 예. 맞습니다. 단합이 돼야 됩니다. 단합이. 우리 유족회 회장님, 전남 유족회 연합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을 돼야만이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가 있고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주변 친인척을 다 명예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명예회복의 첫 단계는 뭐냐? 바로 진상규명과 뭐예요? 유해 발굴이에요. 그 다음에가 배보상을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순서가. 아셨죠? 자, 다시 우리 유가족, 전담 보호 유가족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적대 세력에 의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시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화식 박사님 최고지요? 말씀 너무 잘해 소개대 시원하시지요?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나 귀한 시간에 귀한 분들 모시고 추모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